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중요한 경제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약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크게 개선된 서비스업 지수와 그리고 BOE 총재의 강한 인하 발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약간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 한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도 나와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있다라고 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방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반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인데요. 이 GPU와 관련해 문제가 좀 있었지만 결국에 이 수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고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주요 간부의 사임이 이날 악재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카드 부문 쪽에서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흐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좀 다뤄보는데요. 유조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국제 유가 쪽이 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유조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 6가지 체크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항만 파업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가와 해운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려아연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고려아연의 수싸움 속에 정부도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영향력 얼마나 될지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3분기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 안 좋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선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남은 4분기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포트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JB 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이날 금융지주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투자 의견도 올린 모습입니다.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MO에서 또 대장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돼 있고 3분기 실적도 2분기에 이어서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에다가 5공장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6공장 착수 소식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4분기 영업 환경에 집중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가 0.4%, 그리고 S&P 500 지수가 0.1%, 나스닥 지수는 0.04%밖에 안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BOE 총재의 강한 인하 발언이 서로 상쇄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 조금 더 금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종목은 살짝 밀리는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2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인 헐린과 그리고 보잉의 파업 등으로 최근 노동시장 상황에 영향이 갔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연말 효과를 제외하면 채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년 반 만에 이 서비스업 부문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인데요. 우선 54.9포인트가 나오면서 8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50포인트를 넘기면서 시장의 이 경기 확장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3개월 연속의 확장세임을 보여줬다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ISM 측에서는 9월 성장세를 보인 산업은 12개로
10월에 10개보다 2개 더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수치는 올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정치와 관련해서 우려가 지난달보다 더 널리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동부 지역의 항만에서의 노조 파업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들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공격에 대한 방향성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유전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나 이스라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안 좋게 해석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반응을 했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진하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GPU와 관련해서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3.3% 하락한 만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젠슨항 CEO가 출시가 지연된 거는 맞지만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덕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사인 AMD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올해 생산량과 관련돼서 상향 조정을 한 점도 이날 엔비디아의 상승에 호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주요 임원이 사임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임하는 관부는 최고 정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데이터 센터 개발자였었기 때문에 종목에 확실히 좀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들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는 3.3% 하락하면서 $240에 걸쳐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쪽에서 골드만삭스 체크해 보시죠. 카드 부문과 관련된 매출 우려가 악재가 됐었는데요. 애플카드 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애플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골드만삭스 내에서는 매출에 대한 포션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 감소가 예상되면서 악재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1.2% 하락하면서 $4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조선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 요인이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프론트라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9% 오르면서 $24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시웨이가 2.4%, DHT 홀딩스가 4.8%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